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고 있는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병 자리 청수로. 자, 여기서 소음병 그냥 자리라고 쓰면 되죠. 근데 왜 굳이 청수라는 말을 썼을까? 요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청수라는 게 뭘까? 자, 설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그 대변에 어떤 분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변이 섞여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노랗게 나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청수라 그런 거예요. 물만 나갔다 이 소리예요. 물만. 예. 소위 말해서 분변, 예. 찌꺼기들은 잘 나가지 않았다. 예. 찌꺼기는 나가지 않았다. 찌꺼기는 몸에 남아있다. 예. 물만 나갔다는 거예요. 물만. 예, 물만 쫙쫙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쐐기를 박았어요. 물만 나가는데 물의 색깔이 맑다 이런 소리예요. 아주 맑다. 색이 노랗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만 나간 거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그 다음에 현토를 이거 하나 이러면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사역탕을 써야죠. 예, 사역탕을 쓰는 게 맞습니다. 쓸 수가 있죠. 또는 오룡산을 쓸 수도 있죠. 예.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될 게 소변과 대변의 어떠한 것을 분리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그럴 때는 불전어삼이, 그러니까 불삼어전이 삼어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 앞으로 우리가 소변으로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된 그 수가 대변으로 나간 거죠. 이럴 때는 오룡산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사역탕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표기가 일반적인 표기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표기가 다르다. 청수라고 왜 썼는가? 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조문을 약간 편집하고 맞춘 겁니다. 그런데 그 대변의 색깔이 푸르다가 아니라 맑다 이런 소리죠. 거의 물이다 이런 소리죠. 예.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사역탕을 쓰거나 대표적으로 사역탕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심화 부위가 반드시 아프다. 오목 가슴이 있는 데가 아프다는 겁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게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입이 마르고 건조하는 경우는 하법을 써야 된다. 이거 우리가 앞에 조문에서 제가 이 조문을 인용을 한 겁니다. 심화 필통이라는 거예요. 앞 조문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이 조문에서는 써져 있고. 그러니까 심화 필통은 병근에 해당된다. 병근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병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병이 아니라는 거죠. 음병이. 앞에 조문에서는 심화 필통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대승기탕이 좋다. 자, 자리 청수호대 색순청자는 소음병 사역탕증과 같죠.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소음병의 사역탕증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청수라고 말했고 거듭 색순청이라고 말한 것은 하수에 우리가 대변을 보는데 물대변을 보는데 조백이 없다. 이게 이제 분변이죠. 찌꺼기 분변이 없다. 물만 나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자 예전 사람이 이와 같이 표기했을 때는 어떠한 근거,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소설을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대변 나뉘어야 되는데 변비가 보여야 되는데 왜 물은 배설하는데 승기탕을 썼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황한의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찾다가 그나마 이게 조금 맞는 것 같아서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논리를 핀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조씨가 대장을 이렇게 맡고 있었다. 예. 그런데 그 결분이 결분이 하하지 않고 결분이 불화로 인하고 다만 물만 나간 거다. 막혀 있는 거예요. 대변은 그냥 막혀 있고 물만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실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심화가 필통하고 입이 마르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대승기탕을 한번 쓸 수가 있다. 이런 정도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좋은 해결 방법, 좋은 해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저한테 그냥 바로 그냥 그 댓글로 해서 보내주시면은 아니면 제 그 그 카톡으로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출판하는데 아직 시간이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수정하겠습니다. 읽어보고 타당하면은 현재까지는 이것밖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밖에. 뭐 저도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왜 물변을 보는데 승기탕을 썼을까? 근데 이 사람이 가슴이 아프다.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증상을 먼저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승기탕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승기탕은 조시를 푸는 약이잖아요. 조시를 푸는 약인데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 사람이 이렇게 왜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증상이 나왔을까에 대한 것은 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봐 주셔가지고 저한테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바로 글 쓰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처방의 어떤 방향성은 자리 청수에 있는 게 아니고 심화 필통 구건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단 내리기가 어렵죠. 여러분 환자가 왔는데 이와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 저 솔직히 얘기해서 승기탕 못 씁니다. 무서워서. 오히려 반화사신탕을 쓸 확률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사약탕을 치료하게 되면은 낭패 볼 수가 있다. 낭패를 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과연 주요 증상이 여기에서 무엇이냐? 자리 청수이냐, 심화필통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사약탕을 안 써봤기 때문에 또는 승기탕, 저 같으면은 물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약탕을 쓸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사약탕을 쓴다고 해서 부작용이 일어났을까? 그건 확인을 안 해봤죠. 이런 경우는 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그 임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고 경험이 많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상에 처해서 정말로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그 순간이 되면은 떨리죠. 과연 내 판단이 옳을까? 과연 이것이 나는 이렇게 어떤 약을 쓰는데 보증의 이탕을 쓰는데 전혀 다른 시각에서 다른 약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의 그 감각의 차이에 의해서 그것이 틀렸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뭐 고방 한다 그래서 제가 고방 위주로만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는 다른 어떠한 그 생각이 없을까라고 저도 환자 보면서 막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어요. 자, 322번 조문. 자, 여기서도 소음병이 한 일주일 경과가 됐습니다. 소음병이 경과가 되면은, 근데 이 사람이 복창만 하면서 대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소음병이라고 하면은 그 큰 틀에 있어서 그 환자가 음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운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불러있고 대변을 못 본다. 그럴 때는 급히 하야 되니 승기탕을 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양명병이다, 소음병이다 하고 하는 것을 일체 거론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조문을 볼 때
이 소음병이라고 하는 것만 없으면은 이 소음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부가 창만하고 복창하고 대변을 보지 못한다. 계속해서 그랬다. 복부가 빵빵하고. 그러면 승기탕을 쓰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이 소음병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와 같은 양명병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의문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명병, 소음병을 일체 거론하지 말고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그 환자가 왔는데 몸이 수족이 골령할 수도 있죠. 근데 배가 빵빵하고 대변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급히 하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따라갑니다. 환자들 가운데 손발이 차다 하더라도 복부 창만하고 급히 할 때는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다는 거. 반대의 상황도 있다는 거. 복창만하고 대변을 못 본다 그래서 무조건 대승기탕만 쓰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 후세방 가운데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대변이 풀리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 있죠. 그것은 후세에 대승기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보완한 거죠. 만일의 경우 복창하되 대변이 풀려 있을 경우는 함부로 하법을 써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것을 우리가 잠깐만 따져봐야겠죠. 자, 소음병의 반대죠. 소음병인데 맥이 심하다. 맥이 딱 가라앉고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이때는 빨리 따뜻하게 온법을 써야 된다. 이때는 사역탕이 좋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조문이죠. 다른 것 없이 소음병에 맥이 딱 가라앉아 있다. 그러면 따뜻한 약, 꼭 사역탕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따뜻한 약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이 조문은 태양병의 그 맥부자의 가발한의 계지탕과 비슷한 방법식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대략으로 말한 겁니다. 태양병 맥부자 가발한하니 의계지탕 이 조문이나 소음병 매칭자 그 본진이 의 사약탕이나 같은 종류의 대략적으로 말한 거다. 계략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이다. 대충 말한 거다. 대충. 다만 당온지라고 쓰지 않고 특히 급온지라고 쓴 것은 생기가 어떠한 그 우리 몸의 인체의 그 흐름이 끊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급히라고 썼을 때는. 만약 양기가 이미 끊어졌을 때는 생기가 끊어졌을 때는 맥이 이르지 않고 뒤에 조문에 나옵니다. 맥이 이르지 않고 번조하지 않고 번조는 없는데 번열은 없는데 조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죽는다 이런 소리죠. 뒤에 조문에 나옵니다. 번조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잠깐만. 번열은 없는데 조만 있는 경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324 조문. 소음병의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해서 입으로 들어가자마자 토하고, 요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자마자 이런 소리예요. 뭐뭐 하자마자 바로 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된 게 아니라 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건이 소음병이라고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심중이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거리면서 우리가 가슴 부위라든가 이런 데가 스물스물거리면서 토하려고 한다. 요거에 대한 형용사죠. 토하려고 여러분 느꼈을 때 살면서 토할 때 그 기분 있죠. 그게 바로 온논이에요. 온논. 토하려고 하지만 토는 안 한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설명이 돼 있죠. 심중 온논 욕토 호대 실질적으로 다시 토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토가 뭐뭐 한 것 같지만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욕이라고 하는 말은 할 듯 말 듯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처음 얻었을 때 손발이 차고 차나 맥이 현지하면 이것도 여러분 손발이 차면은 맥은 침하고 지해야 되는데 여기 또 긴장감이 나타났다고 한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의문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옛날 사람들도 조금 글을 조작해놓은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맥지라고 쓰지 않고 맥현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게 주석으로 붙어 있는 건데 예. 강평보는 주석으로 붙어 있는 거죠. 맥현지자는 이것은 흉중에 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죠. 마땅히 토법을 써야 되고 예. 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흉중실이 뭐냐? 이 사람이 예, 가슴 부위가 이렇게 뭔가 스물스물거리면서 막 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치자시탕이라든가 과채산을 쓴다고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반드시 토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것은 마찬가지로 예, 승기탕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설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승기탕을 먹어도 설사하지 않고 대변이 그냥 정상적으로 나오는 수도 있고, 예, 흉중실이라 하더라도 예, 저기 뭐야 그 과채산을 제가 써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치자시탕 같은 경우는 예, 실질적으로 토하는 약은 아니다. 반드시 예, 토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조문을 우리가 다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다. 이게 실이 뭐냐 도대체. 예. 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 열일 수도 있고 음식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담음일 수도 있고 몇 가지가 될 수가 있죠. 예, 흉중에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한, 열, 예, 담 이거 이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또는 음식물 요. 예. 만일의 경우 횡격막상에 한음이 있어가지고서 예, 마른 구역감이 있는 경우는 예, 토법을 써서는 안 된다. 마땅히 따뜻하게 해야 되니 예, 사역탕이 합당하다. 예, 이것도 여러분 꼭 사역탕만 쓸 필요는 없죠. 예. 격상에 한음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예, 여기서도 또 글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온전한 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격상에 예를 들어서 예, 담음이라든가 음수라든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한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음이 한음인지 열음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종의 사역탕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약간 편집한 거예요. 조작해 놓은 겁니다. 예. 이것은 한은 뭐죠? 병의 어떤 성질이잖아요. 음은 뭐죠? 이것은 일종의 병독에 해당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음인지 예, 열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죠? 격상에 열음이 있을 때는 무슨 약을 쓰죠? 그게 대함용탕입니다. 예, 열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 중경의 필법은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 예, 한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증상이 바로 건구역질인데 이 말은 구역감만 가지고 예, 한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꾸만 구역질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담음으로 인한 거구나. 음수로 인해서 그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열음이다. 한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예,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격상유, 한음. 어떨 때는 여러분 설사를 할 때 협열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을 끼고서 설사를 한다. 설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라면은 협열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을 끼고서 열로 인한 설사인지 아닌지는 다른 정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설사의 상태, 설사의 분변이 고름이 있느냐 또는 어떠한 피고름이 있느냐에 따라서 협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격상유 한음이라고 해서 이미 여러분 일종의 답입니다. 답을 이미 알고 이 처방은 당연하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임상했을 때 그 사람이
격상의 한음인지 예를 들어서 여름인지 어떻게 합니까? 마른 구역감, 헛구역질만 가지고서 이것이 한음이라고 판단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여기서는 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것도 조문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격상에 예를 들어서 한음이라고 쓸 때 과연 사역탕을 쓸 수가 있느냐? 예,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진탕류 또는 이진탕 또는 이중탕류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사군자탕에다가 건강을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화라든가 향사육근자탕 같은 경우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 하나의 기준이니까 고방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을 좀 확대해 나가면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다만 이 글을 봤을 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왜 이와 같이 굳이 한음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후세의 사람이 누군가가 조작해서 집어넣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건구역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조문은 건구역의 사역탕밖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누군가의 개념, 누군가의 의지죠. 어떤 사람의 의도죠, 의도. 이런데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편견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한음, 왜 한음이라고 썼을까? 자, 소음병에 급히 따뜻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따뜻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소음병이 따뜻한다는 게 결국은 축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축수입니다. 따뜻하게, 급히 따뜻하게, 빨리 물기를 제거해라. 수분, 한수를 제거해라. 이런 뜻이죠. 한수를 제거해라. 이런 것은 일반적인로 나타난다. 상유로 돼. 당토지어나 급히, 소음병이에요. 소음병에 마땅히 토법을 시키거나 급히 하야 되는 경우는 항상 있는 경우는 아니다. 항상 있는 경우는 아니다. 자, 이런 표현 재밌죠? 소음병의 급온지는 상유로되 당토지 급하지는 불상유라. 여러 한태지 옛날에 보면은 천리 많은 상유로되 백낙은 불상유라는 글이 있어요. 명문입니다. 한태지 글은요. 한태지 당나라 때 한유의 글 가운데 그 천리마에 대한 것. 천리마는 상유로되 천리마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인재는 항상 그 시대를 리드해가는 인재는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인재를 찾아내는 사람, 백낙은 천리마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낙이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명문이죠. 여러분 그 명문이 다른 게 아닙니다. 딱 읽어보면은 한태지 글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천리마는 상유로되 백낙은 불상유다.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나 백낙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천리마도 여러분 조력지가 말구덩에서 굶어 죽어요. 일반 평범한 말과 뒤섞여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옆길로 조금 시간이 남아서 갔는데 우리가 주역을 배울 때 바로 그런 거예요. 성인이 일어나면은 모든 현자들이 따라 일어납니다. 세종대왕이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세종대왕이 훌륭한 임금이잖아요. 이 인재는 다 어떠한 그 사람의 지위라든가 이런 게 구별하지 않고 그래도 쓰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잖아요. 세종대왕이. 이때 인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재가. 그러면 연산군 때는 인재가 없었습니까? 인재가 다 숨어버린 거죠. 인재가 다 숨어버린 겁니다. 언제든지 그 시대에는 그 시대를 다스릴 사람이 있다는 것. 세상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패러디해서 사실은 이 문장을 쓴 겁니다. 여러분 봤을 때 뭐 하찮은 문장 같죠? 근데 여기에 한태지의 문장을 흉내낸 거예요, 사실은.
다만 그 급박한 시기를 당해서 명분에 우리가 얽매여 가지고서 그 치법을 뒤로 한다면, 완만하게 한다면 옳지 않다. 이 명분에 빠져버리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한문을, 한의학을 공부하는데 왜 어렵냐. 이런 같은 명분이 필요한 건데 이 명분이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이겁니다. 제가 우리가 태양병 조문 첫 번째 글에 제가 가금의 글을 썼잖아요. 가금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을 했죠. 병근상에서 구하고 명분상에서 강론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백은 명분상에서 구했어요. 또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본인은 입은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딴짓을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철칙입니다, 여러분. 명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여러분 왜 이것이 명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결국 주관적 견해예요. 결과적으로.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는 데 있어서 눈앞의 것을 보지 말고 정말로 멀리서 봐야 될 경우가 있어요. 육경 변증이 왜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느냐? 이것은 누군가의 주관적인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상은 뭐죠? 현상. 이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 객관적 사실. 머리가 아프다. 자,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고 객관적인 사실인데 담골 두통, 담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다. 뇌상충으로 인해서 열에 의해서 머리가 아프다. 수기상충에 의해서 열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에요. 이건 주관적 견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저하고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가 상한론 글을 보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후세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댓글로 개인적으로 했는데 저 상한론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전에 동의보감을 공부하면서 의심을 품었던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사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그것은 판단이에요. 다만 이와 같은 사고방식, 이 명분, 이게 제일 강화된 게 바로 사상의학이잖아요. 체질을 이미 딱 이렇게 넷으로 구분했던 이와 같은 명분. 여기 빠져가지고서 그 치법을 잘못하면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온론은 마땅히 온론이라고 했다. 이건 뭐 옛날서부터 내려온 거죠. 온론은 이에 토하고자 하되 능히 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온론 속에는 욕토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바로 이것이 언어놀이. 이게 뭐 철학적인 용어인데 언어놀이입니다. 이런 게 바로 동의반복어. 이런 글 속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옛날 사람들도 현대적인 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뭐 욕토라는 말 쓰면 되죠. 굳이 온론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그것을 이렇게 형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론 속에는 욕토라는 개념이 있고 욕토 속에는 불능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랄까 인간들이 이렇게 발전해 왔듯이 자 우리의 인식이 발전해 왔듯이 결국은 인식의 발전은 뭐죠? 언어를 통해서 발전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한론, 우리 한의학은 뭐냐면 그 언어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온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명분 위주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금은 4대갈도 다 각기 나름대로 하나의 깃발을 내걸은 거예요. 그게 바로 명분이죠. 보토파, 보신파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치화파, 치단파 이런 식으로 명분으로 나뉘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의 그 원형을 모든 병이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원형을 이것이 후세의 음양 또 이렇게 막 나눠집니다.
태극, 음양, 뭐 사상, 또 팔괘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그 한태지가 말했죠. 원론이 말익분이다고. 예. 원류가 이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원류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예. 이건 이제 공자의 학설 가지고 그 공자의 근원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원원이 멀어지면서 만류에 가서는 더욱더 분열되어졌다. 원론이 말이뿐.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리학이 나오면서 복잡해진 겁니다. 예. 단순하고 참신하고 사실주의에서 추상적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원론이 말이뿐. 우리 한의학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해졌어요. 더욱더 만류에 가서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고방을 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 자, 그러니까 요거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태에서 만류에 처했기 때문에 더욱더 분열된 학술에 의해서 혼란을 겪게 되어 있다. 혼란. 그렇다고 명분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누군가가 규정해 놓은 사견, 소위 말해서 대가들이죠. 그러나 사견입니다. 육경변증도 사견이에요. 거기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처방과 증상으로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에서 처음으로 간파했던 사람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릭동동이라는 거. 제가 기릭동동을 존경하는 것은 기릭동동이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분은 글을 쓴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거 봐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일반 한의사들은 그 유치방을 봐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글을 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명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야지만이 기릭동동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서 동의보감이라든가 경학전서, 의학이 뭐 또 몸병, 청대의 많은 서적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 상당 부분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학술에 있어서 기본이다. 학술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해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편견 없이 열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고방의 어떤 그 원형이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토하면은 흉중비색이 이에 풀려 가지고서 맥 현지가 저절로 풀린다. 이 현맥 긴장된 맥이 풀린다는 거죠. 흉중비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능히 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이라 그랬죠. 만약 흉중비색이 풀린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흉중이 뭔가 어떠한 물에 막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환자가. 불능토하기 때문에. 아까 온논 욕토하면서 불능토라 그랬잖아요. 토했으면 좋죠. 토했으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흉중의 기가 사지로 이렇게 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그 수족이 찬 것은 알고 보면 흉중비색의 반응이다.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식체한다든가 우리가 음식물에 의해서 체하고 막 답답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손발이 막 바로 차집니다. 소위 흉중실은 시굴이 아니면 음식물에 뭐 식체가 아니거나 또 식적이 아니면 한음이니 뭐뭐가 아니면 뭐뭐다 이렇게 비뭐뭐 즉 뭐뭐 이렇게 때는 뭐뭐가 아니면 뭐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식체가 아니면은 음식물의 정체가 아니면은 한음 때문이니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무릇 열궐일 같은 경우는 의하지하고 시굴 한음 같은 거 마땅히 토해야 되는 이유이다.
여기서도 열거리일 때 의하지라 그래가지고 꼭 승기탕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백호탕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손발이 차도 백호탕이라든가 승기탕을 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조문 약 격상유 한웅 건구자는 의온지라고 했죠. 이 조문에서는. 그런데 160조문에서는 이것은 흉중의 한 때문이니 예, 마땅히 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같은 거죠. 흉중의 한이나 한음이나. 예. 그런데 한쪽에서 온하고 토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병이는 상사나 그 처방의 방향은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의혹이 이에 더욱더 심해진다. 근데 측문지라고 하는 건 그냥 귀동냥했다 이런 소리예요. 예, 그냥 들으니 내가 듣기로는 이런 소리입니다. 옛날 사람이 쓰던 말이에요. 오문지하니 또는 측문지하니 내가 정보가 정확하게 들은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봤다는 거예요. 정응모라는 사람이 뭐라면 한제 흉중하거든 그 법으로 합법을 쓰지 못하는 거, 예, 법으로 합법을 써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혹 예, 실사에 속하거든. 다만 예, 토법을 써가지고 한번 토하면 예, 우리 몸에 울체되었던 그 기운이 비로소 통하게 되니 예, 토법이 바로 온법이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분명히 예, 이게 이쪽에서는 분명히 급히 온하다고 토법을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정응모라는 분이 어떤 경우는 토법이 이 변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백화체인데 그 구어체예요, 구어체. 문어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말하는 식으로 글을 쓴 겁니다. 이게 사투리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 송나라 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토법이 바로 온법이다 이런 소리예요. 토법이 바로 온법이다. 예, 멋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토하는 것은 일종의 착수처. 이 온법은 효험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이 말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의심이 바로 해op됐다. 의심이 제가 가지고 있어. 이게 뭐지? 했는데 아 그렇구나. 토법이 바로 온법인 경우구나. 예,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의심이 이제 풀렸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말을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서로 상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흉중실과 어떨 때는 격상유 한음과 흉유한은 다 알고 보면은 추론의 이치이다. 자, 건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헛구역질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 토사물이 없는 경우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격상의 한음이 있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서 급히 예, 결국은 수기를 예, 한음이라 그렇게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온축시킨다 그랬어요. 예, 따뜻하게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따뜻한 약성들이 대부분이 수기를 제거시켜주는 약입니다. 예, 이거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따뜻한 약성이 수기를 제거를 시켜주는 약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중에 따라서 상황에서 이중탕, 사역탕, 오수육탕으로 예, 치료하면은 그 하수를 예, 예, 온하게 한다. 요거 좀 표현이 조금 잘못됐네. 요건 제가 조금 생각을 하고 예, 고치겠습니다. 온기하수. 예. 요거는 원래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 온약이 그 수기를 제거시켜준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